유승민이 갑자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는 유시민 작가도 오래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하던 시절부터 했던 평가입니다. 윤석열 탄핵 전으로도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유승민이 CBS 라디오에서 꺼낸 말은 가볍게 넘길 성질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국무총리직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전달자 역할을 했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 의사를 전하라고 했다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김민석 의원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여러 번 왔고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서도 전화와 문자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변인실은 유승민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공적 권력의 인사 제안을 둘러싼 사실 여부가 뒤엉키면 그 순간부터 국정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의 발언은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강조하려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라는 말로 매듭을 짓고 이재명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하겠습니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대목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총리 제안이 사실이었다면 제안을 한쪽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거절의 명분을 세운 셈이고 제안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본인이 공적 인사 제안을 소재로 자신의 위상을 연출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나는 아예 답을 안 했다.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라는 표현은 정치가 국민을 향한 책임의 언어라기보다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의 태도처럼 들립니다. 거절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 대화의 제안이 오갔다면 거절의 형식과 태도 역시 정치의 일부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행위를 결단처럼 포장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치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유승민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를 나열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전국민 소비 쿠폰을 준다. 기본소득을 한다. 이런 사안에서 건건히 생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책 토론이 아니라 딱지 붙이기에 냄새가 납니다. 국민연금이든 소비 쿠폰이든 기본소득이든 찬반은 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논리와 근거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그런데 유승민의 말은 나는 원래 반대라는 태도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차이를 나열합니다. 이렇게 되면 레드팀이 아니라 트집팀이 됩니다. 레드팀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라가 잘 되자는 목표가 같다면 싸울 게 아니라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유승민의 언어는 그 방향이 아닙니다.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을 자기 결단의 근거로 씁니다. 그 결은 오래된 정치의 버릇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과 관련해 유승민이 사람 하나 빼간 것이라고 평가한 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유승민은 그걸 통합, 연정, 협치 같은 거창한 말로 포장할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 현실 인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뻔합니다. 보수 진영의 인적풀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간 걸 빼앗겼다고 느끼는 정서 그리고 그걸 정치적 사건으로 키우지 말라는 경계심입니다. 문제는 그 경계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자리 싸움의 정서가 아니라 인사에 대한 검증과 책임 그리고 능력입니다. 유승민이 정말로 정치를 공적 기준으로 보려 한다면 빼갔다가 아니라 검증하다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유승민의 언어는 늘 진영의 감각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건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 딸이 이렇게 채용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말한 맥락도 여기에 붙습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유승민의 공정바로미터 딸 유담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라고 했고
고려대가 유담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특혜 의혹이 짙다. 채용 과정에 공정성과 직결돼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에게 했던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의 일치입니다. 사회를 갈라놓았던 공정담론이 한쪽만을 향해 칼처럼 휘둘러졌다면 그 칼날은 결국 그 칼을 들고 흔들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그게 싫으면 공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유승민은 이에 대해 실컷 해보라 그러면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고려대가 논문을 검증한다면 실컷 해보십시오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방어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곧바로 누구처럼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서를 위조를 하고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런 행위들과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이 유승민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 기준으로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과거 특정 사건을 끌어와 비교의 형식으로 상대를 때립니다. 공정이 아니라 자기정당화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정당화의 방식이 바로 유승민이 정치권에서 반복해온 도덕의 잣대를 남에게만 들이대는 습관과 닮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유시민 작가가 유승민을 비판한 말을 그대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유승민을 두고 자기가 뭐 경제 전문가라고라며 논문 이야기를 꺼냈고 이런 걸 가지고도 박사학위 받아오는구나 같은 표현까지 했습니다. 2004년 백분 토론에서 유승민이 소득주도 성장 같은 논의를 비웃는 태도를 보였고 그때 유시민 작가가 뭐 들어보신지 몰라도 저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습니다라고 맞받아쳤다는 일화도 말했습니다. 지가 모르는 건데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라는 평가는 뼈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승민의 정치 언어와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걸 무시해버리며 무시한 것을 상식으로 포장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 이게 반복되면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인신 논평만 남습니다. 결국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허술한 지식과 과장된 자신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상목도 경제학 아는 거는 행시 공부할 때 경제학개론 공부한 것 외에는 없어라고 말한 대목까지 연결하면 비판의 방향은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 정치에서 경제 전문가라는 딱지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 딱지가 얼마나 쉽게 권력의 훈장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그 훈장이 국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흔드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시민 작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말이 권력의 면죄부로 쓰이면 안 된다는 상식입니다. 국민은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 결과가 제도로나마 생활을 바꾸는 사람을 원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만들어낸 의료급여 제도가 지금까지도 국민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맥락은 그래서 이 논평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 구호가 아니라 성과라는 기준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다시 유승민을 보면 총리 제안 논란도 달리 보입니다. 정말로 제안이 있었다면 유승민은 자신이 왜 적임이 아닌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평가받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로 상대를 모욕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기준을 들고 그 기준을 자기에게도 적용했는지가 남습니다. 유승민이 정말로 공정의 정치인을 자처했다면 지금 필요한 건 라디오에서의 격앙된 말이 아니라 같은 잣대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총리 제안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사안이라면 이건 말싸움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경로로 무엇을 제안했는지 혹은 제안이 없었다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책임있는 정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합니다. 납득이 없으면 결국 또 진영전만 남습니다. 그 진영전의 끝은 늘 같습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정치권은 자기들끼리만 떠듭니다.
그걸 더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조롱하는 혀가 아니라 스스로를 검증대에 올리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는 자칭 전문가들은 결국 국민 앞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